자, 오늘은 중복조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그냥 조합이라고 하는데, 중복조합은 같은 것을 여러 번 선택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조합을 해라 라는 기호로 우리는 H를 사용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 문제는 NHR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NHR과 NCR의 계산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의미를 다시 따져서 다시 공식을 만들어내면 너무 시간적으로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NHR 계산을 우리가 그냥 기존 했던 조합 계산으로 변형하는 방법만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훨씬 빨리 익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거 맞아.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익혀서 계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알았지? 그걸 익혀서 계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차라리 조합 계산으로 계산하는 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는 개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N개 있는 상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N개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R개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얼마만큼 더 많아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자, N개 중에서 R개만큼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개 부족한 상태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조합 문제랑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원래 다 따져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너를 조합 계산, 내가 알고 있는 조합 계산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1을 빼. 몇이 되죠? 이게 되죠. 그것만큼 더 늘어난 상태에서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개 있는 것에서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는 것에서 12개 있는 상태에서 3개를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뭐 익힐 것도 없어. 만약에 외우고 싶으면 그냥 외워도 돼.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 더 늘어나. 내가 전체 개수가 더 늘어나. 얼마큼 더 늘어나? 그러면 R이라고 그러지 말자. R보다 1만큼 작은 값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조합 계산을 하면 이제 이 중복 조합 문제는 바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아요. 그러면 쌤이 이거를 실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보겠습니다. 43페이지 필수예제 14번을 보면, 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지금 우리 앞에서 투표 배웠었죠? 자, 투표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가 있다. 기명 투표는 순열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고, 무기명 투표는 선택의 문제로 조합에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투표해도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똑같은 사람한테 투표를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얘는 중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인 거고,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필수예제 14번의 문제가 투표 문제인데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복 조합인 거예요. 그럼 해보자. 몇 명의 후보가 있어요? 2명의 후보가 있죠. 몇 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6명이 더 투표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명이면 파이, 무기명이면 H.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받아들였죠? 자,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조합계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조합계산을 돌릴 때 R에서 1을 뺀 것만큼 더하라고 그랬어요. 몇을 더하면 되죠? 5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7C 6으로 바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자, 물론 이렇게 바꾸는 건 훌륭해. 근데 7C 6을 계산하는 것보다 7C 몇을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7C 1을 계산하는 게 더 빠르죠. 우리가 조합은 선택이니까 7개 중에서 6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같은 7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경우, 남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개를 선택하면 하나가 남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6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1개를 선택하는 경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되도록이면 작은 것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유리하겠죠. 조합 계산은 순열해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7C1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자, 필수예제 15번을 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색깔이 같은 공은 구분하지 않는다. 라는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은 항상 조건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 조건을 먼저 만족할 수 있으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다른 경우를 조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려면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 하나씩을 다 뽑아놓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6개의 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3개를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몇 개만 선택하면 되죠? 3개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조합 문제냐? 아니면 중복해서 똑같은 공을 뽑아도 되냐? 그러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누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이미 조건을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3개의 공을 더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미 다른 하나씩 뽑아놨기 때문에. 맞잖아? 따라서 그냥 조합 문제가 아니라 중복 조합의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H를 쓰는 건 알겠지. 근데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 와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빨간색 공 3개 남았고 노란색 공 3개 남았고 파란색 공 3개 남았으니까 9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단 같은 색깔의 공은 구분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색깔의 종류로 전체를 대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공은 그냥 빨간색 공인 거예요. 노란색 공은 그냥 노란색 공인 거예요. 파란색 공은 그냥 파란색 공인 거예요.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공의 개수로 세는 게 아니라 공의 색깔로 구분하기 때문에 같은 색은 구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공의 색깔로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따라서 3개 종류의 공 중에서 3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계산으로 바꿀 때 1 빼고 더하라 그랬죠? 따라서 5C3 즉 5C2의 계산을 하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필수의 이제 16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이제 찾을 때 잘 봐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접근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면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x하고 y하고 z를 5번 곱한다는 것의 의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인수들을 총 5번 곱해서 전개되는 걸 봐야 되잖아. 전개할 때 우리가 어떤 원리가 사용되는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주자면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네들끼리 곱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하나씩만 곱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똑같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선택되는 것이 x, y, z, x, y, z 똑같은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 맞아 틀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거의 많은 내용을 알려줘 버려. 지금 뭐 하고 있죠? 선택하고 있잖아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잖아. 몇 번 선택해야 돼. 그게 중요해. 오죽오죽. 너 선택할 때 몇 번 선택해야 되겠어? 5번 선택해야 되는 거야. 저 3개 중에서 5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선택이니까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좋아 그냥. 아니면 중복 조합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X, Y, Z 중에서 선택을 할 때 다 다른 걸 선택해야 돼? 그럴 리가 없잖아. 똑같은 걸 여러 번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복 조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3H5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네, 좋아요. 넘어가자. 1페이지 17번. 자, 별표 치세요, 별표. 보통의 경우 선생님이 별표 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의 스킬들이 좀 다소 사용되거나, 그죠? 내용이 중요하거나, 알겠죠? 조금 난해한 것들의 별표를 치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라는 의미예요. 자,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찾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x하고 y하고 z랑 더해서 10이 되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지금 조사하는 내용인데 1번의 문제는 뭐냐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형인 형태에서 지금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지금 더 적기 때문에 해가 엄청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부정형인 형태에서 정수 조건의 해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게 엄청 쉽겠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짜로 안타깝게도 교재에 있는 설명이 참 이거 까는 건 좀 그렇지만 너무 허접해요. 선생님 이거 한 사람 이거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좀 많이 허접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선생님만의 방법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별표 치라고 한 거예요. 자, 부정형인 방정식에서 정수의 순서상, 그러니까 정수의 해의 개수를 만약에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정수니까 이 x, y, z가 정수니까, 그치? 이 얘네들의 숫자들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이 10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을 우리가 정수 단위의 가장 기본 단위수가 1이란 말이야. 숫자의 기본 단위수가 1이니까 1,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지금 잘 받아들이면 엄청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이 10을 1, 10개로 쪼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쪼갰어. 그럼 이걸 10번 더하면 10 나오잖아. 그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이 1이 X, Y, Z라는 후보한테 투표를 한다고 생각할 거야. 뭘 한다고? 투표를 하는 거야. 야, 나는 X가 마음에 들어. X로 가. 야, 나도 X가 마음에 드는데 X로 가. X에 10개 가면 10 더하기 0 더하기 0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이 어떤 경우를 해석했다? 투표로 해석했다. 한 표씩 행사하는 거. 그러면 무기명 투표냐 기명 투표냐 결정해야 되겠지. 얘네들이 구분이 되네? 다 1인데? 안 되지. 그러니까 무기명.
그래서 선생님 무기명 투표는 뭐죠? 중복 조합이라는 거지. 몇 명 중에서 3명 중에서 투표를 10개 해야 되잖아. 조합. 딱 이게 답이고. 되겠어요? 그럼 이제 바로 연결해서 가자. 잘 들어. 2번 바로 연결해서 가자. 이번에는 양의 정수로만 생각을 하는 해를. 그럼 자연수잖아. 그러면 얘는 한 표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빵표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투표로 지금 이해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지금 양의 정수의 조건이 나오면 적어도 한 표씩은 받았어야 돼. 알았지? 빵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한 표씩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주고 가버리는 거야. 한 표씩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럼 조건만 넣겠지. 그럼 몇 표가 나와? 그러니까 3명 중에서 7표가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양의 정수가 바로 해결이 돼요. 선생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자, 선생님 해설이 좀 신박하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답지에는 풀이과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별표 치라고 한 거예요. 네, 좋아요. 필수에 대해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네. 그죠? 네. 정수의 해의 순서상을 물어봤다. 경우의 수구나.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보자. 가조건이 A와 B와 C와 D 중 0은 2개다. 느낌이 와버리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이제 여기다가 응용시킬 거야. 근데 나는 어떤 조건이었냐면 A랑 B랑 C랑 D랑 다 더하면 10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걸 다 일일이 다 찾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미 끝나는 거야. 게임은 쉬어쉬어. 절대 경우에서 문제 풀 수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어? 너 내가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데 투표 문제로 생각할 건데 이 중에서 2개는 빵표인 거야. 그럼 2개는 빵표니까 그 2개를 찾아야 돼. 누가 빵표인 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4, C, 이만큼 빵표가 나오는 거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만큼 빵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남는 2개에다가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2개는 이미 빵표 받은 거야. 그러면 이 10을 10개로 이제 쪼갠다고 했죠. 선생님 가르쳐줬잖아. 그때 나머지 2개는 빵표가 나오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 2개를 사용해서 그 남는 2개에다 하나씩 나눠줘야 돼. 이미 한 표씩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건 몇 표죠? 8표가 남았죠. 자, 후보는 몇 명? 2명. 2명은 빵표여야 되니까. 그치? 2명 중에서 우리가 8번 투표하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거 끝난 문제인 거야.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수의 순서상에 구하는 문제 있지. 이런 거 투표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의 정수가 포함되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음의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이거나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이 아니에요. 알았죠? 투표를 생각하자.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자, 필수예제 19번 별표 치세요. 19예제 필수예제 19번 별표. 자, 이 내용도 모의고사나 수능, 그 다음에 학교 내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선생님이 설명해 줬단 말이야.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순열과 관련되어 있는 함수 문제는 2가지가 있었어요. 자, 어떤 순열을 썼냐? 중복 순열이 있었고 그냥 순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중복 순열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같은 것을 여러 번 선택한 다음에 배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는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같은 것을 여러 번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중복순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순열 문제는 1대1 내가 선택한 거를 다른 애가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를 찾을 때 순열 계산을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함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조합으로 계산되는 함수도 조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배워봤지만 알겠지만 중복 조합 문제가 있고 그냥 일반 조합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구분 지어줄게. 우리가 왜 조합이 되는 거냐면 분명히 정의역이 다르고 치역도 다를 건데 그치? 이건 무기명이 아니잖아. 무기명이 아니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x에서 y의 함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너 1, 2, 3, 4야. 예를 든 거야. 그러면 1, 2, 3 구분 되잖아. 얘가 지금 구분이 된다는 건 얘는 기명인 거야. 일단 기명이면 무조건 순열이어야 돼. 근데 왜 조합으로 넘어오냐면 얘네들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뭐냐면 크기가 정해져 버렸으면 쟤네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함수들은 뭐가 있냐면 증가 함수나 감소 함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증가 함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야 x1하고 x2 비교했어. 근데 네가 x2가 더 커. 그러면 증가하려면 내가 1이 선택한 함수 값하고 2가 선택한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2가 선택한 함수 값이 더 크면 증가인 거예요. x가 크면 y도 크다. 이게 증가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나 감소가 정해져 버리면 큰 게 큰 걸 선택해야 되고 작은 게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으로 계산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 언제 중복이고 언제 조합이 이거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엄청 쉬워. 여기에 갖다 표시가 있지. 그러면 중복인 거야. 똑같은 거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만약에 갖다 표시가 빠져 있잖아. 그러면 같은 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조합. 이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필수예제 19번 다시 돌아가서 1번 필수예제 19번에 1번 해석해 보세요. x1과 x2가 다르면 자 정역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알겠어요? 네. 자 치역도 다르다. 골라보세요. 다르다. 다르면 다르다. 뭐죠? 1대1 함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열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x에서 y를 함수라면 여기서 여기만 이 정역의 개수만큼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제 해보자. 몇 개 중에서 네. 4개 중에서 몇 개를 세. 정역이 3개니까 3개를 선택해야 되겠지. 근데 1대1 관계였으니까 순열로 계산해야 돼. 따라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순열로 계산할 거니까 P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1번은 4P, 3이 답이에요. 자 3번 먼저 갈게. 3번 같다 표시가 있지. x1하고 x2하고 비교해봤더니 x가 더 크잖아. 정역이 더 크면 함수값도 크거나 같다 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중복 조합의 문제로 해결해. 똑같은 거야 이거. 네. 자,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데 세. 3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하는 문제다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고 이제 2번으로 돌아가면 같다 표시가 없죠. 그래서 너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문제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되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중복 조합의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해준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항 정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들 많았어요.